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대장학문외과 개봉현입니다. 우측대장암에서 나타나는 증상, 빈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있고, 좌측대장암은 변이 가늘어진다거나 암 덩어리에 의해서 변 크기가 결정되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직장암에서 혈변이 묻어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간혹 치액 같은 것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도 항문에서 피가 나와요 라고, 배변할 때 피가 나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내시경에서 직장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상은 암이 커지면서 배변이 잘 안 되는 거죠. 변을 보고 싶은데 변이 나오지 않고, 뒷무직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뒤가 잔변감이 있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증상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뒷무직 같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면 이분이 직장암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흡연, 음주, 단백질 위주의 식사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직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 중에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이른 시기에 건강검진을 하셔서 대장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언제 받나요? 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다른 가족력이나 위험 요소가 없을 때 그 가이드라인, 대장암 같은 경우 50세거든요. 근데 그게 40대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도 외래 환자분들 오시면 50 지나서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다 하라고 합니다.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보이는 걸로 직장암을 진단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암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몇 기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그런 걸 이제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CT랑 MRI, 직장 초음파 이런 것들을 이제 병기 설정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 수지 검사는 병기 설정에 있어서 국소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장 주위에 있는 그 병기, 특히나 원발성 종양, 직장 암이 생긴 부위에서 이게 1, 2, 3, 4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걸 평가하는 데서는 직장 수지 검사도 한 80% 정도 정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장학문외과 의사가 만졌을 때 예상되는 병기는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내시경은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대장 내시경 전체를 봐서 동시에 생긴 암이 없는지, 폴립이나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복부 전체를 찍어보기 때문에 CT가 꼭 필요하고요. 직장암인 경우에는 복부 CT만 찍지 않고 폐 CT도 찍게 됩니다. 직장암에서는 다른 대장암하고 다르게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를 해서 직장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봅니다. 직장암은 되게 좁은 골반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복수를 했을 때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야 자체를 확보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 말고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확인을 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거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반이 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서구 국가들에서는 복강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봤을 때 한국에서는 거의 적어도 7, 80% 이상은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자가 얻어가는 장점은 이미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상처가 적고 미용적인 효과, 회복이 빠르고 이런 면도 있죠. 근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이제 많이 시행이 되면서 비디오로 담을 수도 있고, 좁은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수술도 조금 더 발전하고 환자한테 좋은 성적으로 암 재발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이 단지 환자의 미용적인 효과, 회복이 빠른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하는 면에 있어서 의사한테도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입증은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최소 침습 수술이 더 익숙하시고 더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더 그거를 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로봇을 좀 선호하는 편에 속하는 의사이고, 특히나 직장암에서는 되게 좁은 골반이 뭐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복강경 기구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복강경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개복 수술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수술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배 안에 유착이 예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복강경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암은 이제 초기 직장암하고 진행성 직장암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초기 직장암인 경우에는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뭐 내시경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행성 직장암은 다른 결장암하고 다르게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도 반응이 어느 정도 이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퍼센트가 한 70~80%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받고 어느 정도 암을 줄여놓는다든가 수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성 직장암으로 발견되더라도 치료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써 되게 연구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기관 연구로 큰 기관에서 한 2~3개 정도 연구가 이런 거 관련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복강경으로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제일 먼저 했던 병원이고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항문에다가 대장을 내려서 연결하는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술기를 복강경으로 처음 적용하신 분이 김준기 교수님이셨어요. 김준기 교수님 수술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발전이 되어 온 수술이고요. 현재에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경복강, 경항문, 직장 X결장 절제술 및 대장, 항문, 문합술. 직장암의 최소 침습 수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괄약근간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테크닉까지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데, 항문을 통해서 직장을 빼게 되는 거죠. 빼면서 잘라내고 거기다가 항문에다가 대장을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은 이제 항문을 통해서 변이 배출이 되고, 해부학적 구조로는 이제 직장하고 항문하고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엄연히 구분되는 장기라고 볼 수 있죠. 항문은 피부가 있는 데가 있고, 직장이랑 연결되는 항문관이 있는데 그게 한 3에서 5cm 정도가 되거든요, 길이가. 그 주변에는 이제 장하고 똑같이 근육이 붙어 있는데, 장에서 내려온 근육을 내관략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엉덩이 근육같이 횡문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관략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관략근 주변으로 외관략근이 항문을 확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문을 통해서 절제를 할 때 외관략근과 내관략근 사이로 들어가서 절제를 하게 되면 암을 제대로 다 절제를 하면서 항문은 기능적인 걸 웬만큼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외관략근까지 침범이 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관략근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관략근을 다 잘라버리면 항문을 모양새만 남겨놓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능적으로 빵프로 이렇게 훤하게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그 이외에는 다 뭐 살려볼 수는 있습니다. 직장암 치료를 받으면 대개 배변 장애 고위험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도 잘려졌고, 그래서 배변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없어진 거죠. 없어져 있는 데다가 항문을 수시로 건드려야 되는, 그래서 관략근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암 수술을 하면 항문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문합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장루를, 회장루라든가 결장루를 하게 되는데, 이 회장루, 결장루를 하면 대장이 쉬죠.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장루를 복원을 해주면 좋아지는데, 장루를 안 한 사람하고 장루를 했던 사람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암을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배변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상당히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걸 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저위 전방 절제술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조금 간과가 돼 있는 증후군이죠. 직장암문 기능 검사실이라는 거를 갖추고 있는 대학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해도 내과에 소속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대장학문외과라는 타이틀을 갖고 직장학문 기능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외과 환자들은 독립적으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내과 선생님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것도 없고 외과에서 독립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있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다 검사가 가능하고 뭐 저희가 안 하는 검사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면 배변 장애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변 기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관리의 첫 번째는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문으로 발표한 거는 이제 바이오 피드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배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좀 제시하는 데이터를 냈을 뿐이고요. 저희도 갈 길이 멉니다. 저희도 아직 환자의 임상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내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적용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찾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피드백을 할 때도 뭐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인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것도 좀 정해야 되고 할 일이 아직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수분 섭취 잘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단백질에 편중된 식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변비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수분 섭취를 많이 했을 때 장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섬유소를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산균 얘기를 하죠. 유산균 먹으면 장이 건강해진다. 유산균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섬유소입니다. 그래서 섬유소를 섭취를 하는 게 장 운동뿐만이 아니라 유산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넓혀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섬유소이기 때문에 섬유소 섭취는 무엇보다 많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암을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 너무너무 당황을 하셨을 거고 주변에서 항문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항상 외래 오실 때 그분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하고 뭐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성 암이라고 할지라도 70~80%의 그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무병 생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료 잘 받으시고 관리 잘 하시면 뭐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완치가 되실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의사들이 가이드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환자분한테도 좋은 앞날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직장암 수술하신 분들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문을 살렸을 때 그 배변 기능 장애라는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 의사들과 상의하시면서 식이요법이라든가 약물요법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을 포함한 재활 훈련 같은 것을 열심히 하시면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숨기지 마시고 다 드러내놓고 의사하고 상의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